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죽음 소심 중에 죽음 소심 우리 좋은 거 굉장히 많죠.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오토 제가 표현하는 오토 외의 품종들에 그닥 관심을 갖지 않죠. 요즘은 그런 정도로 아주 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식이 돼서 많은 그 에란인들이 가지고 있을 만큼 많습니다. 동광도 마찬가지고요, 체온도 마찬가지고, 뭐 홍귀인 또 뭐가 있나요? 워낙 그 자연 발생력을 가진, 제가 오토라고 표현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엽록소가 스스로 분해되는 그런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농도가 짙고 자연 분해되지 않는 죽음 소심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떨어졌죠. 왜냐하면 해보니까 발색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색하는 방법에 좀 의의를 두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난초는 무명품이고요, 변산반도에서 채집이 된 난초입니다. 화형이 워낙 잘생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도는 짙은데 오토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토가 아니면 그 뭐하러 키우느냐? 당신 그거 안 키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소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웁니다. 그리고 농도가 짙고 발색 연구를 하는데 오랫동안 제가 사용을 했던 그런 난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가장 잘 나오는 그 시점을 찾아내지는 아직도 못한 난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난초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렇게 그 농도도 짙고 그런데 이 화판이 굉장히 두꺼워요. 환경 변화가 조금만 있으면 그게 잘 굳습니다. 굳어가지고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실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난초인데, 잎은 굉장히 잘생겼죠. 잎도 좋고 화형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태를 쌓아가면서, 그리고 이 난초를 어떻게 했을 때가 그중 잘 나왔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입문자분들이나 본인이 직접 산에서 산채를 해가지고 그런 죽음아들은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산채 제 근처에다 가까이에서 난초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를 산채하지 말라고 그래요. 딱 보고 산에서 꽃을 까보면 저는 알 수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갔을 때는 그거는 그냥 그냥 저기 수정을 해주고 꽃잎을 따서 다른 분들이 못 보게 하고 수정을 해서 그 난초들이 많이 퍼져야 바로 좋은 그 죽음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토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산채를 안 했으면 좋겠다. 2000년도 후반에 급격히 추워지면서 2010년대 초반까지요, 난초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매하게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산채꾼들이 산에 가서 난초를 다 절단냈기 때문에 산에 난초가 없다, 이런 그 사실 자기는 저지르지 않고 에란이 통째로 그 저는 누명을 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환경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전국적으로 난초가 그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환경이지 인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하거든요. 뭐 저는 사실 산에 다니지도 않을 때예요. 다니지도 않을 때고 제가 아파서 수술하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난초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산에를 저기 후배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는 못 가니까요. 그때는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혼자 잘 돌아다니도 못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봤는데 죽은 흔적을 제가 직접 다 봤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연 환경이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변종이 많이 줄어든다, 잘 안 나온다, 그거는 2차 3차 가야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춘난 붐이 늦게 이르면서 엄청난 변이, 일본하고는 완전 차별화된 변이를 경험을 했죠. 그 한계가 도대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늦게 깼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까지도 나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변이종이 또 꽃을 달고 씨를 퍼뜨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변종들이 나올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게 저는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좋은 꽃이 일본보다도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오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때가 되면 화색이 들어오는데 엽록소는 안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엽록소는 버티고 있고요. 있는 상태로 색깔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엽록소가 있는 상태로 죽음색이 있다 그러면은 감상 가치가 떨어지죠. 단지 소심이라는 이유로 제가 키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엽록소를 제거하고 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자, 그런데 엽록소를 잡았어요. 잡고 나서 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생합성 시기가 짧다 보니까 화색이 들어와서 화색일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또 엽록소도 또 들어옵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엽록소를 못 들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물론 이제 뭐 고수분들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실제로 활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난초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들어온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배운 분 중에 이거를 그 저온 처리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랄 만큼 화색이 들어왔었습니다. 원래 화색 농도는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올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엽록소가 제거된 상태니까 모양이 이뻤겠죠. 물론 꽃이 피고 그 화기가 오토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짧으면 짧았지. 그런, 그래도 전시회 출품해서 이건 신품종이다 보여줄 정도로 그런 수준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화통을 씌웠죠. 조금 늦게 씌웠습니다. 꽃을 제가 못 봤죠. 또 그리고 한 대짜리는 잘 못 봐요. 눈도 많이 이제 다 퍼지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화통을 씌우고 수태를 씌워서 이대로 갑니다. 가는데 오토는 언제 베낀다고 그랬죠? 2월 초순에서 중순경에 베낀다고 그랬죠. 늦어도 2월 중순 조금 넘어가는 시점. 그러면 12월 달에 대부분 이제 오토들은 이제 벗기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끌고 갑니다. 그대로 2월 초순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 꽃대가 움직이는 시점에 화통을 벗기고 빛을 세게 주면 안 들어와요. 빛을 서서히 조금씩 늘려갑니다. 세게 주면은 녹도 안 들어주면 색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가서 개화를 시켜야 돼요. 개화를 시킨 상태로 저온으로 갑니다. 개화를 시키려면 최소한 16도 이런 정도로 가 있죠. 16도, 17도까지 갑니다. 조금 더 세면은 18도까지도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서서히 내려서 적응할 수 있게끔 내려가지고 대략 5도 정도까지 내립니다. 난초가 강해야 되겠죠. 약하면 난초가 굉장히 심하게 몸살도 하고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화색이 훨씬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응용해서 다른 것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저온으로 왜 내려가느냐? 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온에서 엽록소가 잘 분해된다는 얘기는 잘 아시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그 얘기가 100% 맞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건 가정입니다. 그러면 자연에서는 그러면 엽록소가 없어야 돼요. 영하로 떨어지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에서
엽록소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그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 자연에서 잘 분해된다라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오지 않는다 쪽이 오히려 말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발색하는 방법 관련해서 과정은 지금 이제 이 난초 그러면은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명명품 중에 있어요. 죽음 소심 중에 명명품이 있는데 오토가 아닌 게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두 품종이 아닙니다. 근데 워낙 고가로 거래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저가대로 돌아다니는 천사 아시죠? 천사 역시 오토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면 발색이 좋고 어떻게 하면 발색이 안 좋고 막 이게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시장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이 가보시면 왜 이게 천사지? 화형은 같은데 색깔은 왜 이렇지라는 의문점을 가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오토가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엽록소를 제거하고 그 녹을 못 들어오게 다시 방어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해가 좀 되시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